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선택받는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사례 보기를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 순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청중은 발표자와 대화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프레젠테이션을 한 줄로 정리하면 1대 다수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명이 여러 사람 앞에서 대화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흔히 발표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접하곤 하는데요. 단적인 예로 단상 뒤에 숨어 슬라이드를 읽거나 하는 그런 발표 형식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청중과 호흡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는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발표 전반에 거쳐서 질문을 많이 설계합니다. 이것도 기획 단계에서 설계하는 것이죠. 질문은 청중을 발표에 참여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질문 후 즉답을 원할 때는 청중이 당황하지 않도록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통해 청중 스스로 프레젠터의 말을 생각할 시간을 주고 머릿속으로 그 질문의 답을 생각하도록 한 후 청중에게 대답을 요구할 필요 없이 자답하는 형식도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또 질문하고 답변을 얻는 형태,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소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발표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청중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소품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단지 청중의 상상 속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만지고 체험하고 느끼고 듣도록 하면 청중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흡입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에서 벽돌을 활용하는 등 메시지를 상징할 수만 있다면 실제 제품이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벤트 형식으로 작은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 또한 청중의 몰입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아닌 우리를 만들어라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발표하실 때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서 청중과 발표자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의 사례입니다. 보시는 모든 것들이 제안서인데요. 저도 이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중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제안서 작업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안서는 양도 많고 이 기업의 느낌을 정확하게 살려주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도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날을 새서 이렇게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디자인적인 요소로 파워포인트의 중요성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이것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인쇄용으로 해서 실제 출력해서도 사용을 하는 이 두 가지 용도로 계속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원페이지 제안서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자신의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으로 정리한 자료라는 점에서 사업 계획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안서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의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제안하는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안서는 고객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획이자 수주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 만큼 깔끔한 형식과 명료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죠.
그래서 미리 정의된 양식이 있다면 이에 따르고 서비스 및 상품의 성향에 따라 항목을 새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투자나 입찰, 전략 계획, 업무 프로젝트, 영업 및 마케팅, 제휴 및 협찬, 입점 사업, 연구 개발, 모집, 시스템 구축, 홍보 및 프로모션 제안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안서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도구는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텍스트나 표 이런 부분을 도식을 그냥 이제 원고에서 썼다면 그것을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으로 옮기는 작업이 바로 이 디자인 부분에서 파워포인트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목차와 그 다음에 페이지 1페이지의 분량에 맞게 내용을 넣어서 자르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보기 좋은, 여기 펼쳐져 있는 상단 부분 보시면은 오른쪽에 도식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반원 같은 형태로 들어있고 이 안에 도형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도식들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근거 자료, 보충 자료들, 그 다음에 또 대분류가 있으면 그 밑에 들어가게 되는 소분류들, 요거를 배치를 얼마나 깔끔하게 한눈에 들어오게 해주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제안서의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깔끔한 회사 느낌으로 파란색 계열을 또는 녹색 계열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깔끔한 흰색 배경 톤으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건물 느낌이나 회사 느낌으로 이렇게 메인 디자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남은 페이지들 비슷한 느낌으로 이 안에서 깔끔하게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폰트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뭔가 특징 있는 폰트라기보다는 딱딱한 폰트 있죠. 고딕체 계열의 커다란 폰트, 쉽고 명확한 폰트, 그런 깔끔한 폰트들을 일반적으로 원하고요. 회사도 원하고 또 그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건물 느낌 같은 부분, 또 구름 느낌 같은 부분, 이런 거를 넣어주어서 파란색 계열로 이제 사용을 해주고요. 파란색 계열이 유난히 기업 제안서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파란색이 가진 어떤 색상의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가 컬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요. 파란색이 가지는 의미 중에서는 신뢰감, 청렴, 이런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회사 관련, 기업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색이 네이비, 그 다음에 블루, 그리고 스카이 블루, 그 다음에 하나 더 컬러를 쓴다면 그린까지 해서 이렇게 녹색 환경이 어우러지거나 녹색 글자나 포인트가 들어가거나 바닥 잔디가 녹색이거나 하는 이렇게 보조색으로 녹색과 파란색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기본 메인 컬러는 흰색으로 해서 흰색이 꼭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파워포인트와 함께 오피스에서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선택받는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하나하나의 요소가 중요하잖아요. 그 요소를 제작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제작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 소스를 여러 개를 가지고 저장할 것입니다. 또 외부 소스를 사용하는 방법 등등 이런 다양한 파워포인트의 새로운 버전의 그 기초,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기초 팁을 익히고 그 후에 전체적인 페이지 자체를 구성 있게 짜임새 있게 주제별로 만들어보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잘 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부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한 부분인데요. 국가전략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의료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자, 이럴 때 국립암센터인데요. 배경 보시면 배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검정색에서 파란색 계열이고 여기에 녹색이 포인트로 이렇게 메디컬 요소들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페이지입니다. 역시 아까 남색과 녹색이 섞인 듯한 느낌과 의료 이미지 자체가 들어갔어요. 글자는 흰색으로, 어두운 배경에서 글자는 흰색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모바일 플랫폼 얼라이언스에 관련된 이제 PT의 메인 이미지인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전자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선 블랙으로 깔끔하게 넣고 흰색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 컬러는 이 로고에 해당하는 파란색 로고를 살려서 크게 넣어준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 제안서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블루 이 선들을 중심으로 넣어주어서 다양한 전자기기들을 그 안에 아이콘으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꾸몄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이건 제품 설명회에서 사용되었던 메인 이미지입니다.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제품 설명회인데 그 제품과 제품뿐 아니라 제품의 특성이 잘 살아날 수 있는 아이템 요소를 적절히 혼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주기 위해 흰색 배경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글자 그리고 이 설명에 들어가는 박스를 회색, 검정색으로 해서 상품의 컬러를 넣어주었습니다. 이렇듯 어떤 여러분들이 상품을 소개해야 되는 그런 제안서를 또는 파워포인트를 만든다면 상품 자체에 대한 이미지, 컬러를 가지고 그 이미지를 살려서 가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가구 쪽인데요. 이번에는 로고를 우측에 넣고 가구 이미지를 상단에 넣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다가 빨간색 발을 넣어서 여기다 몇 개의 사진을 쭉 이었습니다. 빨간색을 포인트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른쪽에 상단에 들어간 이 기업의 로고에 빨간색 선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빨간색 선, 로고에서 사용된 요소를 가지고, 기업 요소를 가지고 이걸로 디자인을, 포인트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다른 프레젠테이션 세트인데요. 이제 LG전자의 회사 소개입니다. PT인데요.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 좌측에 이렇게 크게 들어가고요. 로고 컬러에 맞는 이 보라색 컬러와 나머지 무채색 컬러. 무채색은 이 로고 LG에 대한 컬러이고요. 이런 컬러들을 조합해서 배경을 만들었고요. 첫 페이지 보시면 상품, 두 번째 보시면은 2009년, 2010년, 2011년에 대한 원형 그래프들을 재밌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서브 페이지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신협 메인 페이지인데요. 자, 역시 금융은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색, 파란색 계열을 쓴 것을 알 수 있고요. 서브 페이지가 어떻게 꾸며졌는지를 우측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서브 페이지는 다양하게 꾸미실 수 있어요. 먼저 어떠한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요, 이 첫 번째처럼 세계 4위, 아시아 1위 이런 거 글자 자체를 강조하고 나머지는 배경 사진을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디테일 없이.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임팩트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어떤 로고 슬로건을 넣는, 텍스트 슬로건을 넣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진짜 사진을 이용했죠. 그래서 실제로 은행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진을 배경으로 넣고, 그리고 좌측에 박스를 넣어서 검정색 박스 안에다가 텍스트를 크게 넣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이제 지도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의외로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때 지도를 쓸 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잘된 지도 디자인들이 많이 있는데, 지도 같은 경우 전 세계를 쓰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되는 국가만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국가만을 동그라미로 국기를 넣어서 아이콘을 넣어주었고, 그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 박스 안에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메인 페이지를 마치 광고 페이지처럼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진을 많이 이용하면 더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PT를 할 때 그 관련된 사진을 직접 디자이너가 프레젠테이션 한 사람이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 직접 요청을 해서 어떤 사진들을 좀 보내달라, 잘 나온 고해상도의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소스로 활용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신뢰가 가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제안서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주국제공항에 야경을 넣고 그 안에 텍스트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미지가 형성이 되죠. 대표 이미지가.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번에는 국가연구시설 장비에 관한 교육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근데 주제가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니까 파란색. 네, 파란색 배경으로 기본 쓰고 여기에다가 과학 장비를 사진으로 같이 넣어줬어요. 이렇듯 표지 부분에 어떤 사진을 같이 써서 그래픽적인 요소를 넣어서 쓰고 타이틀 만들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단이나 상단 부분에 로고를 넣어서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서브 페이지라고 할까요? 네, 중간중간에 이제 서브 타이틀이 들어가게 되는 페이지도 만들어 주었어요. 아까 앞에 보았던 거랑 다 세트예요. 이게 메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브 페이지, 역시 의료와 과학에 관련된 배경을 만들어 넣어 주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브 페이지입니다. 서브 주제 페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지입니다. 내지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간다면 메인 페이지 다음에 바로 이런 내지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다 넣지는 못했지만 깔끔한 구조로 여기에서는 그냥 모두 다 선을 쓰지 않고 면으로만 넣었어요. 상단 타이틀의 구성이 중요한데요. 타이틀은 모든 페이지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타이틀의 배경색을 아까 앞서 썼던 이 짙은 남색 배경, 그걸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컬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숫자를 넣고 바로 타이틀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천차만별일 텐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간단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단독 활용의 경우는 그 비중이 더 적기 때문에 작은 원 안에 그림을 그렸고요. 공동 활용 허용 부분에서는 오른쪽 보시면 이 노란색 배경의 원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떤 일의 중요도를 나타낼 때 이 도형이나 전체적인 이미지의 크기를 작게 크게 표현함으로써 이 부분이 더 크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로만 있는 경우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미지로 처리할 수 있다면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툴들로 제작을 하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좋은데
텍스트만 있는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꾸미셔야 한다. 이걸 정리하셔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텍스트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가 텍스트가 있으면은 괜찮아요. 이럴 때는 이제 글꼴 설정과 들여쓰기, 그 다음에 글자 사이즈의 통일성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색상도 역시 중요하죠. 여기서 만약에 상단에 사용한 색상이 뭐예요? 타이틀이 바로 하늘색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번호는 흰색이고요. 이 두 컬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배경과 타이틀을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일단 컬러를 맞춰주죠. 그래서 첫 번째 처분 결정, 여기에 들어가는 밑에 들어가는 원형 바는 하늘색으로 똑같이 맞춰주고 글씨는 흰색으로 했고, 반대로 밑에 들어가는 불용 처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흰색으로 똑같은 모양의 흰색 배경과 색상은 하늘색으로, 이 배경에 들어가는 박스는 위에는 흰색, 안에는 하늘색으로 컬러를 일단 맞췄더니 이게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들고요. 이런 타이틀 바 있죠. 별거 아닌데 모서리가 둥근 타이틀 바 자체가 그래픽으로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만 되어 있다면 이런 도형들을 깔끔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들여쓰기가 똑같죠. 이 라인이 똑같이 해서 글자 크기도 맞춰서 스타일을 맞춰주는 것이고, 여기서 강조해야 되는 컬러 같은 경우는 어두운 그린 컬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컬러, 그린 컬러를 그냥 사용한 게 아니라 이미 설정된 서브 컬러로 다른 페이지에서 이렇게 강조해야 될 때마다 이 그린 컬러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컬러를 전체적인 디자인에 여러분들이 미리 지정을 해두고 똑같이 맞춰주면은 넘어갈 때 사람들이 통일성을 느낄 수가 있게 되죠. 또 그 다음에 글자가 많이 있는 경우인데 여기에서 이제 순서를 나타낼 때요. 어떤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이렇게, 둘째로 이렇게, 셋째로 이렇게 한다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지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도형이나 글자가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딱히 화살표를 하거나 1, 2, 3이라고 순서를 매기지 않았더라도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일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한다. 이런 순서로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타이틀에 일지 작성 방법이란 글자 앞에 아이콘을 넣어준 게 보이시죠? 이 그림 말이에요. 노트북 있고 여기에 전구가 있는 이 아이콘.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일지 작성 권한이 있는데 이 앞에도 아이콘이 들어갔어요. 모니터에서 문서가 뽑아져 나오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기업 또는 학교와 관련된 주제의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활용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콘이 없다면 이 페이지 역시 앞에 페이지처럼 글자로만 가득한 페이지가 됐을 거예요. 읽기도 힘들고 눈이 피로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런 적절한 아이콘, 타이틀 앞에만 아이콘을 써준다면 이해를 돕는데 직관적으로 이런 것에 관련된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요소 중에서 이 적절한 아이콘, 요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절차예요. 순서가 있는 거죠. 1, 2, 3, 4 이렇게 순서를 써줬고요. 원을 이용했고 중간에는 화살표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요. 1, 2, 3, 4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아이콘을 적절히 사용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일단 커다란 이 도식이라고 할 수 있죠. 커다란 도식에는
1, 2, 3, 4와 아이콘 그리고 타이틀로만 크게 일단 한눈에 딱 들어오도록 만들어주고, 상세 설명은 어디에 있었죠? 상세 설명은 바로 오른쪽에 박스를 따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넣어준 부분인데요. 이렇게 차라리 하는 것이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한눈에 다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 1번 동그라미 옆에다가 막 설명을 막 여러 줄 작게 쓰고 공간이 또 모자라니까 2번 원 막 요 안에다가 또는 밖에다가 막 설명을 짧게 쓰고 3, 4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더라면 오히려 시선이 분산되고 지저분했을 거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구조들 너무나 잘 된 사례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요소가 바로 그래프 그리고 숫자 이 두 개예요. 물론 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표도 그래프다 뭐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그래프, 그 다음에 숫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거를 단순하게 엑셀처럼 숫자로 딱딱딱딱 칸에 맞게 찍어서 보여주면 절대 안 되고요. 이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한눈에 딱 바로 직관적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서는 너무나 잘 표현을 해주었어요. 이 가장 많은 47478 요 부분, 이 그래프를 가장 최대한 길게 늘려주면서 요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교육 인원수는 2만 명이다. 사실은 그래프의 절대적인 길이로 따지면 이 길이는 맞지 않는 거죠. 물론 그렇게 따지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죠. 47만이 이 정도면 2만이면은 저 앞에 점처럼 보여야 된다. 예, 그렇게 딱 수치적으로 맞게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어떤 그래프의 정밀도라기보다는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직관성,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수가, 길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도록 바로 통일성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프를 가로 그래프로 만들 수도 있지만 세로 그래프로 쓸 수도 있겠죠. 우리가 파워포인트에 잘 된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표현한 다양한 예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또 자주 사용하게 되는 숫자, 그래프에 대한 작업을 해볼 것입니다.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정리만 잘한다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한눈에 들어오는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연구 성과 창출, 논문수, 특허수, 교육건수, 단순할 수 있는 부분에 아이콘을 사용해서 관련 아이콘을 넣어서 이게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었고, 숫자를 가장 크게 큰 폰트로 강조를 해줬어요. 위에도 보면 숫자를 아주 굵은 폰트로 크게 강조를 해주었어요. 이 좌측에 있는 제목보다도 더 큰 폰트, 더 두꺼운 폰트로 숫자를 강조했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1045건, 426건, 2465건 이렇게 말이죠. 숫자를 더 크고 자세하게 강조를 해준 이유는 이렇게 숫자나 그래프가 많이 등장할 때 숫자 자체가 주요한 내용이자 숫자 자체가 바로 디자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를 그래픽 요소라고 생각하고 포인트를 주고 무엇보다 더 큰 요소로 숫자만을 강조하고 집중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지금 등장한 이러한 그래프나 직관적인 요소, 아이콘 등을 사용해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어떤 통계나 수치를 잘 정리한 사례, 정보와 함께 디자인이 들어있는 이 개체를 바로 인포그래픽이라고 합니다.
파워포인트는 이 인포그래픽을 활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래프 그리고 표로 단순하게 보여줬던 그런 숫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형태로 직관적으로 얼마나 내용을 잘 담아서 이걸 보여주느냐 라는 것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 인포그래픽은 최근 정보 전달을 할 때 또 PT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 잘 된 작품들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시간 가졌고요. 어떻게 그래픽 요소를 사용하였는지, 텍스트만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또 숫자 위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포인트를 주었는지 등을 분석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